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이크를 또 잡았네요. 오늘 좀 알아볼 영상은 HLB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신주가 상장된 건 아니지만 주주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좀 만들어 봤습니다. 초보라면 꼭 알아야 할 HLB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상증자는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볼 것들이 좀 있어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증자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금 조달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해서 주식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차입금이나 사채 등을 빌려서 빌리는 거죠. 자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유상증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또는 새 주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유상증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의 발행액만큼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은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은 사실은 아니라고들 하죠. 자본금이 너무 커지면 그 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서 보통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자본금 이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 이상으로 그 잉여금이 더 증가를 하면은 그건 또 해당이 안 되겠죠. 퍼센티지가 중요하니까. 무상증자는 이제 증자를 하되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나뉘어요.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본금이라는 말은 주식 발행으로 모은 사업 자금을 얘기를 하고요. 주식수 곱하기 그 주식의 액면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잉여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사업을 벌여서 거둬들인 이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커져야겠죠. 자본금은 50억, 100억 이 정도면 잉여금은 보통 뭐 한 1000억, 2000억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더 좋겠죠. 자본금이 2배가 늘어난다면, 50억에서 100억으로 2배가 늘어난다면 잉여금은 1000억에서 2000억 똑같은 비례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 회사의 주가는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잉여금이 1000억에서 3000억으로 3배가 늘어날 때 자본금은 5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난다면, 자본금은 똑같이 늘어났지만 잉여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상증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판매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 발생을 하겠죠. 대신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좀 주가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일반 공모 방식,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만 인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 공모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청약하는 방식으로 공공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청약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주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은 특수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지분율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죠. 뭐 회사의 경영권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HLB의 경우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 배정 방식이겠죠. 주주 배정을 먼저 하고 실권주가 발생을 하면 일반 공모를 통해 증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HLB는 청약률이 106%인가? 그래서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실권주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2만 몇천 주 발생을 했는데 그건 이제 증권사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 권리를 먼저 부여를 하는 거고, 통상 시장 가격 대비 30% 이내에 할인한 가격에 발행을 합니다. HLB가 25% 정도 할인해서 발행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37,000원 정도에 발행을 한다고 했다가 확정 가액 보니까 25,000 몇백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시했을 때가 10월 달이었는데 그때보다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했나 봅니다. HLB의 경우에는 11월 29일에 유상증자 공시가 떴고, 그리고 주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한다. 0.89%.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되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8.9주, 그러니까 9주 정도를 배정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가 뭐 몇만 주, 뭐 몇천 주를 갖고 있으면 0.89%를 하면 이번에 배정받게 될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우선증권 뭐 그게 발행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증권사 계좌에 들어가 있었을 건데,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 주식을 팔면 됐을 거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 주식 수만큼 곱하기 뭐 25,000 몇백 원 해서 그거를 청약 증거금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놨으면 청약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상장 예정일이 12월 23일이니까 23일날 그게 이제 주식 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14일 18시 기준에 18시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고요. 주주명부는 통상 D+2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월 12일 기준으로 내가 HLB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신주 배정 기준일에 신주 배정 대상 주주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500원 곱하기 유상증자 주식 956만 2,408주를 해서 48억 원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잉여금의 경우에는 발행가 마이너스 액면가를 해서 주식수를 곱하면 돼요. 가로가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보면 25,200원에서 500원을 빼고 아까 말씀드린 950만 주 정도로 곱하면 약 2,360억 원의 자본금이 초과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초과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초과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회사가 좀 이렇게 유동성이 확보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증자가 좋고 나쁘고냐를 따지기 전에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0월 12일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자본금은 당반기 말 기준으로 약 540억 정도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50억이 늘어나니까 10%가 약간 안 되게 증가를 하죠. 유상증자 자본금은 48억이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7,8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유증 초과금은 약 2,360억 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의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분의 1이 아니죠. 한 30% 정도 되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초과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이 한 주당 0.8주 정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공시일은 21년 3월 2일이었고요. 기준일은 1월 26일이었고 그리고 상장일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로선이 기준일이고 두 번째가 공시일, 세 번째가 상장일이에요. 그리고 발행가는 19,1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시일 기준으로 좀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서 발행을 했는데 그 후로 주가가 뭐 쭉 올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잠깐 이렇게 쭉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장일 기준가까지 몇 번 찔러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높은 가격은 처음 공시일 또는 기준일 상장 기준일보다 더 높은 가격도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출렁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랑 HLB 사례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HLB의 경우에는 타법인 증권 인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항암제, 리보세라닙 항암제를 실제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회사를 엘레바라는 회사를 자기네가 거의 100%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24년? 내후년 말까지 지분을 계속 사들이겠다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그 HLB 리보세라닙의 임상에 들어가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지를 봐야 되는데
HLB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기사들이에요. 보도자료들을 보시면 올해 9월, 올해 하반기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좋은 소식을 이렇게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분명히 약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하는 거지만 임상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얘가 실제로 판매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회사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NDA에 대한 그 약속, 주주들과의 약속, 공언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HLB 주가를 보면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은데 다른 종목들, 우리나라 주식들을 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HLB는. 왜냐면 다른 회사들은 신저가를 매년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매월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저가를 엄청나게 달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HLB는 올해 한 6월 그 정도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적도 있었고, 그 후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32,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태지만, 회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계속 좋은 긍정적인 뉴스를 계속 보도자료를 낸다면 공매도 숏커버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숏커버링이 이렇게 한두 번은 꼭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3만원 초반 혹은 3만원 아래에서 HLB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때는 조금씩 사모으기 참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만원 이상 혹은 5만원 중반 정도 피크로 잡고 그때 가격이 오면 조금씩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현금 여력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께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매도를 하셔야겠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 하나도 없고요. 자, 이상으로 초보라면 꼭 알아야 될 HLB 유상증자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